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람들을 모두 속여서 합의 해제시킨 다음에 위탁자랑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 사람들의 계약금을 모두 편취하고 계약한 호실을 미분양 호실로 전환해서 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대출금을 최대한 끌어당긴 아주 악질적인 사기범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토지신탁에서 분양계약 해제를 악용한 위탁자의 사기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최근에 이게 경기도 성남에서 어느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발생됐던 일입니다. 수분양자분들이 위탁자를 상대로는 변호사 없이도 승소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탁자가 완전히 부도 파산이 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 잘라 쓰고 아무런 돈이 없어요. 판결에서 승소하시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절대로 앞으로는 토지신탁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탁자의 이런 사기 행각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릴 텐데요. 토지신탁 사업장이에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분양자, 매도인, 도급인, 사업주체, 건축주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수분양자가 토지신탁 사업장의 분양 물건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분양계약서에 적힌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모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분양자가 이게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았으니 권리 의무 승계를 통해 가지고 이 수분양자 지위를 아들에게 넘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뒷면에 보면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권리 의무 승계 그래가지고 수분양자의 지위를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이전할 때 권리 의무 승계를 통해 가지고 수분양자 지위를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수분양자, 그리고 분양자인 수탁자 신탁회사, 그리고 그 수분양자 지위를 넘겨받으려는 아들, 이 3자가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을 체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분양자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도 그 수분양자의 아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가름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탁자가 어떤 점을 악용했냐면요, 토지신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분양 업무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하지 않고 위탁자한테 업무 대행을 시키고, 심지어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분양 대행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또 재분양 대행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수분양자는 수탁자와 권리 의무 승계 계약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되지만 본인이 평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담했던 사람들은 분양대행사 직원 아니면 위탁자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위탁자 직원하고 저기 내가 이거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수분양자 지위를 아들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위탁자가 요걸 악용하고 살짝 꼬드긴 겁니다. 어떻게 꼬드겼냐면 저 사모님 이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곧 토지신탁을 해지해서 이 신탁 물건을 위탁자로 다 귀속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신탁이 풀립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저희 위탁자랑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싸게 해드릴게요 라고 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곧 신탁을 해지하는 건 맞대요. 그래가지고 수분양자가 위탁자의 주선 하에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기존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를 하고요, 납부한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수분양자 아들과 위탁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돌려받은 계약금을 위탁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최초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체결한 전체 분양대금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라고 하면은 수분양자인 아들이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는 전체 분양대금이 4억 5천만 원으로 약 5천만 원가량 할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5천만 원가량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대뜸 위탁자의 말을 믿고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분양자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토지신탁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시켜서 계약금을 돌려받은 뒤 수분양자인 아들이 위탁자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계약금을 납부했던 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위탁자가요, 정말 정상적으로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분양 호실을 다시 담보신탁을 맡기고요, 대출금융기관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신탁의 분양 물건이었다가 비토지신탁의 분양 물건으로 전환된 거예요. 말 그대로 수분양자인 아들이 정상적으로 중도금하고 잔금 납부하면 신탁 해지를 통해서 수탁자로부터 담보신탁된 물건에 해당 호실을 위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고 다시 위탁자는 수분양자인 아들에게 소유권을 순차 이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왜 위탁자가 수분양자한테 수분양자인 아들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하지 않고 합의 해제 뒤에 위탁자 본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보신탁을 할 때는요, 미분양 호실을 담보신탁해야 되거든요.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호실은 어차피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신탁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토지신탁 단계에서 분양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분양 호실이 많을수록, 즉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을수록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금을 많이 땡겨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 해제를 통해서 비분양됐던 물건들을 다 미분양 호실로 전환시켜가지고 최대한 많이 담보로 제공해서 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대출금을 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분양자인 아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할 새도 없이 이미 공매 처분이 돼가지고 매각이 돼버린 겁니다. 위탁자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한 거죠, 이미 그 사전에. 그래서 저의 의뢰인분이 수분양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는요,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합의 해제했잖아요. 본인이 분양대금을 5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즉 5천만 원 할인해 준다는 거에 눈이 멀어서 본인 스스로가 합의 해제를 했고 계약금도 모두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는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자를 상대로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기납부한 계약금 5천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변호사 없이도 승소를 해요. 그런데 승소하면 뭐합니까? 이 위탁자가 완전히 깡통이 돼버려가지고 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위탁자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거고, 혹시 몰라서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혹시 이 위탁자의 사기, 합의 해제 과정에 방조하지 않았나 하고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할 수는 있지만, 이 사안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질 게 없고요. 위탁자는 정말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도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론은 저의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 위탁자가 모두 깡통이 돼버려가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게 저의 의뢰인뿐만 아니고요, 그 당시 기분양했던 물건들을 이렇게 좋은 호실로 변경해 주면서 게다가 분양대금도 깎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람들을 모두 속여서 합의 해제시킨 다음에 위탁자랑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 사람들의 계약금을 모두 편취하고 계약한 호실을 미분양 호실로 전환해서 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대출금을 최대한 끌어당긴 아주 악질적인 사기범 행위였습니다. 하여간 토지신탁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지 마시고요. 위탁자가 어떠한 제안을 해오면 꼭 수탁자인 신탁회사한테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담료 얼마 듭니까? 이제 저 같은 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한테 오셔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요. 절대로 위탁자의 꾀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